1월 1일 새벽의 대가. 쿠팡 택배기사 과로사 사건. 새벽 3시. 대한민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 누군가는 일을 시작합니다. 새벽 배송. 클릭 한 번이면 다음날 아침 문 앞에 도착하는 편리함. 우리는 그 편리함에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 뒤에 숨겨진 진실을 우리는 알고 있을까요? 2024년 제주에서 한 청년이 쓰러졌습니다. 새벽 배송 중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새벽의 대가. 쿠팡 택배기사 과로사. 그 이면의 진실. 그의 부모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혼절한 실신 상태. 그 무엇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비극 앞에 말을 잃었습니다. 2024년 제주. 한 쿠팡 새벽 배송 기사가 업무 중 사망했습니다. 20대 청년이었습니다. 미래가 있었고 가족이 있었고 꿈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근무는 새벽 배송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 출근해서 수백 개의 물건을 차에 싣고 제주 곳곳을 누비며 배송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는 쓰러졌습니다. 유가족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왜 죽어야 했습니까? 새벽 배송이 이렇게 위험한 줄 알았다면 절대 하지 못하게 했을 겁니다. 회사는 우리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처음에는 단순 사고로 처리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숨겨질 수 없었습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단체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닙니다. 과로사입니다. 쿠팡의 살인적인 노동 환경이 청년을 죽였습니다. 언론이 움직였습니다. 국회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배송. 편리한 서비스의 이면에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습니다. 새벽 배송 기사의 하루를 따라가 봅니다. 새벽 2시 30분. 기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시간. 알람이 울립니다. 몸은 무겁습니다. 어제도 새벽까지 일했습니다. 제대로 된 수면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합니다. 지각하면 페널티가 있습니다. 새벽 3시 출근. 어두운 새벽길을 달립니다. 졸음이 쏟아집니다. 물류센터에 도착하면 이미 수백 개의 상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벽 3시 30분 상차 작업. 수백 개의 물건을 차에 싣습니다. 무거운 것도 있고 부피가 큰 것도 있습니다. 혼자서 다 실어야 합니다. 도와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팔이 저립니다. 하지만 쉴 시간이 없습니다. 새벽 4시 30분 배송 시작. 드디어 배송을 시작합니다. 고객들은 새벽 배송을 주문했습니다. 즉 아침 7시 전에 도착해야 합니다.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한 건, 두 건, 세 건, 수십 건, 수백 건.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의 4층, 5층까지 무거운 물건을 들고 올라갑니다. 계단을 오르내립니다. 숨이 차오릅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다음 배송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전 7시 새벽 배송 완료. 겨우 새벽 배송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일과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일반 배송이 시작됩니다. 오후 6시 퇴근. 15시간의 노동 끝에 드디어 퇴근합니다. 집에 도착하면 저녁 7시. 밥을 먹고 씻고 잠깐 쉬면 밤 10시. 4시간 후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하루 수면 시간 45시간. 이것이 반복됩니다. 주 6일, 때로는 주 7일. 휴식은 없습니다. 쉬는 날도 제대로 쉴 수 없습니다. 몸이 회복될 시간이 없습니다. 과로사의 징후들. 의료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새벽 배송은 인체에 매우 위험합니다. 첫째, 수면 부족. 인간의 신체는 일정한 수면 리듬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새벽 23시는 가장 깊은 수면을 취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새벽 배송 기사들은 이 시간에 일을 시작합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면역력 저하, 심혈관 질환, 우울증 등을 유발합니다. 둘째, 과도한 육체 노동. 수백 개의 물건을 나르는 것은 엄청난 육체적 부담입니다. 특히 충분한 휴식 없이 반복되는 노동은 근골격계 질환, 심장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셋째, 극심한 스트레스. 시간에 쫓기는 배송, 고객의 불만, 회사의 압박. 정신적 스트레스는 신체적 질병으로 이어집니다. 의학 연구 결과는 명확합니다. 주 52시간 이상 노동하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1.5배 이상 높아집니다.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돌연사 위험이 급증합니다. 야간 노동은 각종 질병의 위험을 높입니다. 제주에서 사망한 청년도 이런 징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성 피로, 수면 부족, 스트레스. 하지만 그는 계속 일했습니다. 쉴 수 없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그리고 결국 그의 몸이 견디지 못했습니다. 2024년 국회 쿠팡 과로사 사건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출석했습니다. 쿠팡 관계자가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유가족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유가족의 증언.
제 아들은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불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배송이 힘들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그만두면 생계가 막막해지니까요. 회사는 제 아들에게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건강검진을 제대로 시켰습니까? 과로 여부를 확인했습니까? 휴식을 보장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건만 빨리 배송하라고 압박했을 뿐입니다. 청문회장은 숙연해졌습니다. 노동부 장관의 답변. 이 사건은 명백한 산재로 보입니다. 과로사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특히 회사가 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는지도 확인하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질타. 쿠팡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기업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성장 이면에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편리함의 대가를 노동자의 생명으로 치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쿠팡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노동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만 하지 마십시오. 실천하십시오. 더 이상 제 아들 같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청문회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플랫폼 노동의 그늘. 이 문제는 쿠팡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플랫폼 경제 전체의 문제입니다.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퀵서비스, 화물차 기사, 수많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비슷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불안정한 고용. 정규직이 아닙니다. 계약직도 아닙니다. 프리랜서입니다. 고용보험도, 산재보험도, 퇴직금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둘째, 성과급 시스템. 배송 건수가 곧 수입입니다. 많이 배송할수록 돈을 많이 법니다. 하지만 그것은 곧 더 많이 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쉬면 수입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쉴 수 없습니다. 셋째, 책임 회피. 문제가 생기면 회사는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 직원이 아닙니다. 독립계약자입니다. 우리는 플랫폼만 제공할 뿐입니다. 책임은 개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배송 시간을 정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회사입니다. 배송 건수를 할당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회사입니다. 노동 강도를 결정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회사입니다. 그런데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과연 정당할까요? 통계가 말하는 진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겠습니다. 2023년 택배 배송 기사 산재 사망자 16명, 한 해에 16명의 배송 기사가 일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 달에 1명 이상, 3주에 1명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식 통계일 뿐입니다.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플랫폼 노동자 주당 평균 노동시간 60시간 이상, 법정 노동시간은 주 52시간입니다.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들은 평균 60시간 이상 일합니다. 일부는 주 70시간, 80시간을 넘깁니다. 플랫폼 노동자 수면 시간 평균 5시간, 성인 권장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입니다.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들은 평균 5시간밖에 자지 못합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 상태입니다. 건강 이상 호소 비율 80% 이상, 택배 배송 기사의 80% 이상이 건강 이상을 호소합니다. 근골격계 질환, 심혈관 질환, 정신건강 문제 등. 하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병원 갈 시간이 없습니다. 쉬면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산재 인정률 30% 미만. 과로로 쓰러져도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직접적인 업무 관련성 증명을 요구받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는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입증이 더 어렵습니다. 이 숫자들이 말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왜 바뀌지 않는가? 문제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뀌지 않을까요? 첫째, 경제적 이해관계. 플랫폼 기업들은 빠른 배송을 경쟁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새벽 배송, 당일 배송, 총알 배송. 빠를수록 좋습니다. 고객들이 원하니까요. 하지만 빠른 배송은 곧 노동자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노동 환경을 개선하면 배송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둘째, 법적 사각지대.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완전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근로자인지 독립계약자인지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하지만 독립계약자는 보호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기업들은 이 모호함을 이용합니다. 셋째, 소비자의 무관심. 우리는 편리함에 익숙해졌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다음날 아침 문 앞에 물건이 도착합니다. 누가 배송했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편리함이 누군가의 고통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외면합니다. 넷째, 정치적 의지 부족. 정부는 대책을 발표합니다. 국회는 법안을 논의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더딥니다. 기업의 로비, 정치적 이해관계,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그 사이 노동자들은 계속 쓰러지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독일,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유급휴가, 산재보험을 보장합니다. 노동시간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프랑스, 배달 라이더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영국, 우버 기사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저임금, 휴가수당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플랫폼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분류하는 법안의 비율을 통과시켰습니다. 단, 기업의 반발로 일부 수정됨. 선진국들은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대책과 해결 방안.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법적 지위 명확화.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자로 인정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의 완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노동시간 제한, 휴가, 산재보험 등 기본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노동시간 제한. 주 52시간 상한제를 플랫폼 노동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특히 새벽 배송처럼 위험한 노동은 더욱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연속 근무 시간 제한, 의무 휴식 시간 보장이 필요합니다. 셋째, 건강관리 의무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과로 징후가 보이면 즉시 휴식을 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회사가 노동자의 건강을 책임져야 합니다. 넷째, 산재 인정 기준 완화.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 인정 기준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과로사의 경우 입증 책임을 완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기업의 책임 강화. 플랫폼만 제공한다는 변명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노동을 관리하고 통제한다면 책임도 져야 합니다.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면 기업이 책임져야 합니다. 여섯째, 소비자 인식 개선. 우리의 편리함이 누군가의 희생 위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새벽이 아니라 낮에 배송받아도 됩니다.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이 우선입니다. 청년의 꿈. 제주에서 사망한 그 청년은 무슨 꿈을 꾸었을까요? 어쩌면 돈을 모아서 자기 사업을 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부모님을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물건을 나르고 계단을 오르내리고 고객을 응대했습니다.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실함이 그를 죽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의 성실함을 착취한 시스템이 그를 죽였습니다. 20대 청년, 인생에서 가장 빛나야 할 나이, 꿈을 펼치고 도전하고 성장해야 할 나이. 하지만 그는 새벽 배송 중 쓰러져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유가족은 말했습니다. 제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 이 이야기는 한 청년의 비극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정부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는 강력한 법을, 국회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기업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윤만 추구하지 말고 노동자의 생명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계속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권리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도 변해야 합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새벽이 아니라 낮에 배송받아도 됩니다. 배송비를 조금 더 내도 됩니다. 그 돈이 노동자의 정당한 임금이 되고 안전한 노동 환경을 만드는 데 쓰인다면 편리함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새벽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졸음을 참으며 무거운 짐을 나르며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2024년 제주. 한 청년이 새벽 배송 중 쓰러졌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맙시다. 변화는 지금 시작되어야 합니다.